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9월 23일 오전 9시 31분이네요. 찰리 커크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옥군이 보기에는 무식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특이한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우연찮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다니요. 지금 이 시기에, 그때 당시 생각에. 그냥 부정선거라는 거는 인류가 미개할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까지는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미개한 나라들에서는, 아직 후진국들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미국같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인류가 특이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으니까요. 맞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인류가 뭐랄까요, 지금 소위 좌파라고 하는 집단들은,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든 우리나라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쪽에서 그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이 좌파는, 지금 현재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사기꾼들이 좌파를 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진정한 좌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좌파가 있고,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단지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고. 근데 지금의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뭐 중국의 영향인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기꾼 범죄자들이 좌파들을 그냥 다 가장하면서 진정한 좌파들을 다 몰아낸 것 같아요.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범죄자들이 좌파를 가장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 애국심을 가졌던 좌파들도 있었는데, 지금의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좌파의 가면을 쓰고, 범죄자이면서 실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파와 좌파 간의 전쟁, 그러니까 좌파를 가장한 저 범죄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과 저 범죄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찰리 커크가, 그러니까 찰리 커크는, 저는 뭐 종교적으로는 찰리 커크, 저는 뭐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찰리 커크가 가졌던 그 정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의 애를 가진 사람들, 인류의 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지금은 범죄자들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기꾼들이죠. 그 사기꾼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좌파를 몰아내고 자기가 좌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예, 그런 와중에 결국 하늘이 개입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최근 한 2, 30년? 그 정도 많이 잡아서 그동안 지금 저 범죄자들이 서서히 그 좌파, 진정한 좌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우파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예, 우파까지도 몰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적에는. 예, 오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이제 쭉 한 10개월 동안 정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물론 우연찮게 9년 전에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진 건 빼고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예, 이제 그 와중에 찰리 커크가 죽었는데,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진정한 우파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우연찮게도 찰리 커크가 죽기 2주 전인가, 예, 바로 직전에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찰리 커크가 한국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찰리 커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 윤어겐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예, 위아 찰리 커크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예, 시위를 했었죠. 계속 찰리 커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추모하면서. 예, 그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고요. 예, 한국의 젊은이들이 성조기를 들고 찰리 커크, 우리가 찰리 커크다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는 연설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법한 방식으로 탄핵을 당하고, 예, 헌법재판소에 말도 안 되는 8대0 인용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류 정치인들이 뭐 미국의 상원이나 뭐 하원이나 또 트럼프까지도 얼마만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찰리 커크의 죽음이 엄청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문제에 그 미국 정치인들도 이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차이가 많겠죠.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마느냐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트럼프는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늘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 자체가, 또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우방 중에서 지금 엄청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나라가 그냥 약소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죠. 강대국이 지금 미국의 혈맹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첫 번째 우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뭐 한국인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거의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이 한국이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트럼프조차도 그렇게 나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문제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중동 문제도 큰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관심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그 관심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국 우파들이, 정의로운 우파들이 지켜보는 그 연설, 추모 집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하고 또 그 외에도 나머지 연설자들이 한국을 또 언급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문제를 이제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인식하게 됐을 거고 관심을 끌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미국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가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트럼프도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하늘이 개입한다는, 우리는 하늘이 돕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찰리 커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그의 죽음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지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그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추모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었죠. 한국의 상황이. 네팔은 지금 얼마 전에 그 군중이 봉기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적인 관심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찰리 커크가 우리한테는 은인이 돼버렸어요. 죽기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고 찰리 커크가 한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의 죽음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반응을 했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이제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뭐 그동안에야 뭐 문화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세계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우리는 정치 후진국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세계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예측하는 거는 당연히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아주 그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찰리 커크의 죽음, 뭐 이런 일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바로 잡혀지기에 굉장히 호재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바로 잡아지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택할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이제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어차피 그 협상은 될 수도 없는 협상이었고, 이재명 당선자는 뭐 참 그 사람은 제가 알면 알수록 참 정말 비열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말은 참,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죠. 말을 참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거에 온 국민이 지금 속아가지고, 많은 국민이 속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랬죠. 자기는 뭐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내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 가랑이 밑을 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참 그런 목적이라는 게 이제 국익이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자는 말로만 국익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욕심이죠. 이제 개인의 상황 뭐 그런 걸 모면하기 위한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압박을 받은 다음에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장동혁 대표를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살살살 꼬셔가지고 정청래 대표랑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 그때 이재명 당선자는 엄청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동혁 대표도 웃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원했던 장면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런 걸 참 잘해요. 자기 의도대로. 그 장면을 결국 연출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당 대표랑 이렇게 잘 지낸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진 한 장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이재명 당선자는. 근데 자기 의도대로 잘 뽑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막 웃으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하니까 장동혁 대표도 웃고, 그 장면들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사진이 퍼졌을 거고, 그걸 원했던 거죠. 트럼프와도 함께 있는 사진, 그걸 원했던 거고요. 근데 그 목적이 그러면 국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뭐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의 표정 같은 거를 물론 한 번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건지. 젊었을 땐 잘 모르죠. 아무튼 그런 건데, 이재명 당선자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에 대한 혐오감을 자꾸 부추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한다. 저게 동맹으로서 저게 할 짓이냐. 우리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자기가 처음에는 뭐 3,500만 달러를, 500억 달러를 그냥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협상 타결하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재명 당선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를 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냥 거저 주겠다고, 미국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그게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결국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이제 악마화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악마화하겠죠. 트럼프가 저게 또라이다, 저게 동맹국한테 할 짓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게 이재명 당선자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꼴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근데 외길 수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차피 협상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25% 관세를 계속 물게 될 텐데, 그럼 우리 국내 여론이 이재명 당선자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을 악마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을 악마화하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저 트럼프가 저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동맹의 그러니까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몰아 넣으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굴복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말이야 그럴듯하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잘못한 거다. 나는 잘했다. 이제 이거죠. 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거는 양보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외길 수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길은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 몰락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그 길을 갔을 적에,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을 비난하는 길을 갔을 때 과연 이재명 당선자의 의도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이재명 당선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을 저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저버리겠습니까? 이재명을 없애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이.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오로지 그 길밖에 없으니까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이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그럼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99.9% 미국을 선택하겠죠. 우리나라 국민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의 몰락을 의미하는 바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희망 고문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의 길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더 이상 거짓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해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는 좋은 협상이었다.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좋은 협상이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뭐 좋은 협상은커녕 협상이 된 적도 없고 오히려 분위기는 험악했었고 그런 게 자꾸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재명 당선자가 더 이상은 뭐 속일 수도 없어요. 이제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제 알겠죠.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알겠죠. 거짓말은 뭐 속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는 안 속잖아요. 자꾸 거짓말이 반복되면. 그러니까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 길이 한 가지 남습니다. 나는 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3,500억 달러는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협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근데 왜 처음엔 거짓말했어요? 이런 건데 어찌됐건 이재명 당선자가 갈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요구하면 우리는 미국을 버릴 수밖에 없다. 동맹으로서 미국을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 길을 갔을 때는 이제 자기의 무덤이죠, 그게. 미국을 버리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재명을 버리겠지? 근데도 글쎄요, 자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